이번 사연은 쓰니님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혼내던 신우를 패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머리가 나쁜 것은 죄가 될 때가 많은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1살이고 이제 막 10개월에 접어든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지만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작은 행복으로 나름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복지도 괜찮고 외벌이지만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는 편이에요. 사실 저는 결혼 후 한동안은 아이를 낳아야 하나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딱히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언니네 조카들을 보면 사교육비가 장난 아니게 들어가고 그런 부분 외에도 애를 키우면서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요즘 미세먼지나 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환경이 심하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나의 2세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한몫을 했죠.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나만 낳아 정성껏 잘 키우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머물며 기본적인 몸조리와 육아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시댁에서 3주 정도 더 머무르면서 몸조리를 마무리하고 올라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수도권 외곽에 조용한 마을에 직접 지으신 아담한 전원주택에서 지내고 계세요.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꿈꾸셨던 삶이었는데 시어머니 역시 복잡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을 원하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 퇴직 후에 두 분은 미련 없이 도시 생활을 접고 새 보금자리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평온하게 살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아주 뛰어나신 분인데 산모가 매번 똑같은 미역국만 먹으면 질린다고 소고기뿐만 아니라 굴, 홍합, 닭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산모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최대한 쉬라고 하시고 두 분이 아기 목욕도 시켜주시고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셨죠. 점심을 먹고 나면 시아버지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재워주셨고 그 틈에 시어머니와 저는 집 앞으로 가벼운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자연 속에서 시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저는 산후조리원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질 높은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누이가 시댁에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시누이와 저는 같은 해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시누이가 저보다 2달 정도 먼저 딸아이를 낳았어요. 저희보다 앞서서 산후조리원에 머물렀고 그 뒤에는 친정으로 와서 몸조리를 마친 뒤 집으로 복귀한 상황이라 저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셈이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2달 간격으로 외손녀와 친손자를 돌보게 되신 거였어요. 딸 다음에 며느리까지 챙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좋아하셨답니다. 집터가 좋아서 손주들이 생기는 것 같다고 행복해 하셨고요. 제가 시댁에 온 지 대략 2주 정도 되었을 무렵 시누이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시누이는 도착한 첫날부터 저에게 대뜸 새언니는 친정으로 안 가고 왜 여기로 왔어요? 라며 묻더라고요.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준다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나 몸조리 해주느라 힘들었는데 손자까지 돌보려면 연세 있는 분들이 힘들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마치 눈치도 없이 시부모님 힘들게 만든 것처럼 몰아가길래 기분도 상하고 살짝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에 관여하기 시작하는데 항상 본인 기준에 맞춰서 상대방을 평가하더라고요. 본인 딸보다 저희 아들이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게 태어났다고 은근 무시하길래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희 아들은 미달이 아니라 평균 키와 몸무게로 건강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저녁밥을 먹는 자리에서 시누이가 저희 아들의 피부색을 가지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피부를 닮았어야지 하필이면 엄마 피부를 닮았어 하면서 말이에요. 시댁 식구들이 워낙에 하얀 편이라 제가 그렇게 검은 편도 아닌데도 비교가 되긴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남자애가 너무 하얀 것보다 약간 검은스러매야 건강해 보이고 좋지 라고 한마디를 해주시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 자기 몸조리 할 때보다 지금이 반찬 가지수가 더 많다느니 미역국도 더 맛있게 끓였다느니 하면서 투덜대더라고요.
외손주보다 친손주가 더 좋아서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기에 불편하셨던 시어머니는 살짝 짜증을 내시면서 무슨 소리야, 너 때도 똑같이 해줬는데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손자를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시던 시아버지를 향해 신우는 아빠, 손자라서 그렇게 좋아? 우리 딸은 그렇게 웃으면서 안 안아줬잖아. 빈정대면서 말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으신지 웃으시면서 그래, 좋다. 질투나면 너도 아들 하나 낳든가 라며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누이가 난 하나도 안 부럽네. 요즘은 딸이 효도하는 세상이야. 하면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편하고 좋았던 몸조리가 시누이가 오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저로 인해 듣지 않아도 될 말들을 듣게 되시는 것 같아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죠. 시누이는 초유만 먹이고 몸매 관리한다고 분유를 먹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분유가 영양가가 많아서 더 낫다나요? 모유보다 좋은 비싼 유기농 분유를 먹인다고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모유를 먹이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좋고 면역력도 키워준다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10개월 정도는 먹일 생각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아기 기저귀며 유모차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자기는 국산 기저귀를 쓰지 않고 수입산 기저귀만 사용한대요. 그리고 아기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고가의 명품 유모차를 구입했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부터 아기용품에 큰 욕심도 없는 편이고 솔직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그다지 없습니다. 어차피 한 번 쓰고 버릴 기저귀, 아기 엉덩이가 짓무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굳이 비싼 거 살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리고 요즘 국산 기저귀도 품질이 얼마나 좋은데요. 유모차도 시아버지께서 좋은 걸로 하나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언니네 조카가 사용하던 유모차가 상태도 좋고 멀쩡해서 받기로 했거든요. 유모차를 얼마나 오래 사용한다고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장만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큼 고급스러운 기저귀면 조카를 위해 한 팩 정도 선물로 사다 주는 센스라도 있던지 말이죠. 시누이는 그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몇 끼니마다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미역국만 꼬박꼬박 받아먹고 사흘 후에 올라가더라고요. 시누이가 가고 난 뒤 시어머니가 쟤는 밤낮이 완전 바뀌어서 얼마나 울어댔는지 몰라. 네 시아버지랑 나랑 교대로 밤새 가면서 돌봤었어.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우리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 편하라고 이렇게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일어나기면 10명도 키우겠다 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순한 아들 덕분에 시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조금 덜하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좋으신 분들한테서 어떻게 시누이처럼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몸조리를 마치고 시댁에서 올라오던 날 시어머니는 아쉬움에 눈물바람을 하셨어요. 그 사이에 정이 너무 들어버려서 보내기가 싫다고 하시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의 보살핌 덕에 몸도 마음도 편하게 있다가 올라왔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둘째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아직 계획은 없지만요. 그 후로도 우리는 주말이면 시댁을 자주 찾게 되었고 내려갈 때마다 두 분은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손자를 안고 바닥에 내려놓지를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이 손주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괜히 뿌듯해지기도 했죠. 아들 100일이 다가오자 시어머니가 100일상을 당신 손으로 직접 차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그냥 집에서 간단히 셀프 상차림으로 사진만 찍고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과일과 떡을 준비하신다고 하셔서 장식할 풍선과 케이크만 준비해서 남편과 주말에 내려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실벽에 풍선 장식을 하고 작은 소품들로 나름 100일 느낌이 나도록 꾸몄죠. 시아버지께서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처럼 그럴듯하다고 하시면서 알뜰하고 기특하다는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미역국은 물론이고 백설기에 손수 만드신 수수팥떡까지 게다가 과일에 명주실까지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상차림이 다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았다고 시누이와 시매부가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꾸며놓은 장식을 보더니 아유 참 유난이다. 그냥 레스토랑이나 뷔페 하나 빌려서 하면 될걸. 뒤처리는 누가 하라고 여기다가 판을 벌여? 하더군요. 참 말을 예쁘게도 하죠. 어쩜 그렇게도 밉상일까요?
자기는 양가 부모님 다 모시고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던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비싸기만 하고 먹을 것도 별로 없더라 라고요. 그리고 돌잔치야 초대할 손님이 많아서 장소 구해서 하는 게 맞지만 백일잔치는 저희처럼 집에서 남 눈치 안 보고 편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하셨습니다. 상차림이 끝나고 친정엄마가 백일 기념으로 아들에게 사주신 정장까지 입혔더니 꽤나 백일잔치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백일 반지를 준비해 주셨는데 음식 준비에 반지까지 너무 큰 돈을 쓰신 것 같아서 감사함보다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요즘 금값이 올라서 금반지 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때 시누이가 아빠 엄마가 이렇게 비싼 금반지 사줬으니까 우리는 그냥 패스해도 되는 거지? 하는데 솔직히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시누이 딸 100일 때 저희는 참석은 못했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봉투는 전달했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명품 기저귀에 명품 유모차 태운다고 자랑하면서 저희한테 쓰는 건 그렇게 아까울까요? 아주 작고 사소한 선물이라도 받게 되면 축하를 받는 기분이 들잖아요. 시누이 스타일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서운한 건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푸짐한 백일상을 앞에 두고 시아버지께서 직접 손자 백일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원래 시아버지는 취미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셨고 오랫동안 사진 동호회 활동도 하셨거든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취미로 회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다니실 만큼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시아버지는 동호회 회원분들 중에 손주 백일 사진 찍어주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우셨다고 하면서 찍는 내내 흐뭇해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외손녀 백일 때도 사진기를 챙겨가서 찍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저희 아들이 자기 딸 사진보다 더 예쁘게 나왔다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장소가 장소인 만큼 마음 편하게 찍으실 수가 없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는데 말이죠. 시아버지 동호회 회원이 운영하시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고급스러운 액자에 담아서 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액자를 본 시누이가 자기 딸 사진 액자보다 저희 아이 사진 액자가 더 크고 고급스럽다면서 또 그걸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난감해 하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제가 다 속이 상해서 시누이네 딸과 저희 아들 액자를 바꿔서 끼우자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할 따름인데 말이죠. 아들이 8개월 접어들었을 때 여름 휴가를 시댁 식구들과 시골에서 보내려고 내려갔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 아들은 키는 평균 키에 몸무게는 평균보다 조금 덜 나가는 편이었는데 마른 건 아니었지만 살집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시누이 딸은 태어날 때부터 우량아였는데 여전히 덩치도 크고 통통했어요. 시누이는 그게 다 비싼 분유를 먹인 덕분이라고 하면서 모유를 먹은 저희 아들이 말랐다고 하면서 모유보다 분유가 더 낫다나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닮아서 말랐다고 하더니 아마 키도 저 닮아서 안 클 것 같다고 악담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들은 지금껏 잔병 치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시누 딸은 여름인데도 감기에 걸려서 왔더라고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남편이 이때다 싶었는지 명품 분유를 먹는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닌가 봐.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다 걸리고 라고 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지금껏 감기가 한 번도 걸린 적 없었는데 예방접종하러 갔다가 다른 아기한테 옮아온 거라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속으로 웃음이 나와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니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면 옮을 일도 없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남 탓을 하는 시누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루 전날 아침 일찍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아들은 시아버지와 함께 맡기고 시어머니와 시장을 봐서 음식 준비를 했죠. 추석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나서 쉬었다가 점심을 먹으려고 상을 막 차리고 있을 때 시누이 부부가 친정으로 오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차려놓은 밥을 먹고 나더니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쉬지도 못했다고 투덜대면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심해부 역시 전날 과음을 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따라 들어갔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베란다로 나가 계셨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 쪽에서 아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놀라서 나가보니 거실 한가운데서 울고 있는 제 아들의 얼굴에 선명한 손톱 자국이 여러 군데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누이 딸이 저희 아들 얼굴을 여기저기를 꼬집었던 겁니다. 아기 피부라 그런지 얼굴에 난 상처가 금방 빨갛게 부어오르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가 한 일인데 뭐라 할 수가 있나요?
시어머니가 약을 발라주시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계셔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시누이 부부는 아이가 그렇게 우는데도 얼굴 한 번을 내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둘이서 실컷 자고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네 딸이 손자 얼굴을 꼬집었다는 얘기를 하자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적어도 조카 얼굴이 괜찮은지 한 번 정도는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온 시아버지와 남편이 아들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속상한 얼굴로 시누이에게 아기 손톱을 바짝 자르라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아이에게 분유를 먹여야 한다면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제가 설거지를 끝낼 때까지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다가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귀신같이 나오는 거 있죠?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와 제가 아침상을 다 차린 다음에야 방에서 슬슬 나왔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당신은 텃밭에 잠깐 나갔다 오신다고 하면서 시누이에게 새언니랑 함께 설거지를 하라고 하더군요. 아마 저한테 미안해서 하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시누이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하긴 했지만 입이 잔뜩 나와 있었고 설거지하는 내내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가 마무리 될 때쯤 시누이는 부엌에서 나가고 저 혼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누이 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서 고무장갑 낀 채로 바로 달려나갔더니 글쎄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시누이네 딸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당황한 저는 놀라서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외치며 말리려고 하는데 제가 말리기 전에 시누이가 상식 밖에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글쎄 시누이가 야, 안 놔? 너도 당해봐. 얼마나 아픈지 하면서 제 아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로 울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란 저는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외쳤죠. 시누이가 이렇게 해야 아픈 줄 알고 놓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앉아있던 시누이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버렸습니다. 시누이가 아프다고 난리를 떨더군요. 너 어디 모자란 거 아냐?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길래 어른이 돼서 아직 어린 아기한테 이딴 짓을 해?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시누이는 눈을 부라리며 얘가 우리 딸 머리카락을 먼저 당겼잖아 하며 소리 지르더라고요. 옳았구나 싶어서 이번에는 제 손으로 시누이 얼굴을 핥혀버렸죠. 그리고 말했어요. 어제 니년 딸이 우리 아들한테 했던 거 갚아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맞지? 라고 했더니 시누이 저더러 이상한 여자라고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더군요. 둘이 싸우는 소리에 시부모님 놀라서 오시고 남편과 시매부도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사태 파악을 하신 시아버지가 시누이에게 아직 어린 아기한테 어른이 되어가지고 무식하게 그딴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식하게 키웠냐? 나이값 좀 하고 살아 하면서 노여워하셨어요. 시누이는 그러게 세게 당긴 것도 아니고 겁만 주려고 한 거야 라며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소리치더군요. 그러고는 내 머리카락 당기고 내 얼굴 핥힌 며느리를 혼내야지 아빠는 왜 딸인 나를 혼내고 난리야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세게 당긴 게 아닌데 애 머릿속이 저렇게 빨개? 어제 네 딸이 우리 아들 얼굴에 낸 손톱 자국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 우리가 어제 너한테 뭐라고나 한 적 있냐? 우린 뭐 괜찮아서 참은 줄 알아? 가족이고 조카니까 이해하고 넘어간 거지 라며 시누이를 향해 소리를 쳤어요. 막무가내 시누이는 오빠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더러 새언니가 아니라 깡패라며 개난리를 떨더군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면서 시누이에게 말했죠. 네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애 키우면 잘 클 것 같지. 결국 너는 아이 망치는 부모가 될 거야. 정신 좀 차려. 시누이의 미친 행동에 잠깐 이성을 잃고 얼굴을 핥히긴 했지만 그나마 손톱이 짧아서 약간 빨개지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솔직히 더 긁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 정도로 속이 시원하고 고소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누이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자 핏줄인 딸보다 며느리 편만 드는 부모 나도 싫어. 그렇게 며느리가 좋으면 평생 끼고 살아 하면서 가더군요. 현관문을 나서며 시누이가 곁눈질로 저를 보길래 있는 힘껏 째려보았더니 바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시누이도 시누이지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따라 나서는 시매부를 보니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자기 자식의 복수를 한다고 아직 돌도 안 된 아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게 어른으로 할 행동인가요? 애 키우는 엄마가 그것도 고모가 조카한테 할 짓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미친 시누이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릴 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 사실 다음 주에 시누이 딸 돌잔치가 있는데 시누이 꼴도 보기 싫고 내키지 않아서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번 기회에 뭐든지 본인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네요. 설 명절에 만났을 때 또다시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면 머리카락으로 끝내지 않고 제대로 교육시켜줄 생각입니다. 가족 모두 제지하지 않으니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앞으로는 절대 그런 행동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 신우 참 나쁜 여자네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는 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더 심하게 응징해주지 않으신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갚아 주셨으니 다행입니다.